안녕하세요, 금고엄마입니다. 요즘 금값이 많이 올라서 금테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금값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금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번 알아보실까요? 먼저 금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이 오르는 이유는 많겠지만 이 금을 70% 이상 보유한 나라는 바로 미국인데요. 이 미국의 경제 상황과 특정한 이슈에 따라서 금이 오르기도 하고 또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금이 올랐던 몇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하루 이틀로 끝날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이 돼서 이 글로벌 경기가 둔화가 되는 것입니다. 즉 경기가 둔화가 되면 바로 이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에 눈을 돌리기 때문에 바로 이 금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즉 뉴욕 증시가 오르면 기업이 잘 굴러간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은 위험자산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증시가 뚝 하고 떨어졌어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불안하니까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미국의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결국 미국에 투자했던 이 돈들이 가만히만 냅둬도 금리 인상 때문에 이자가 많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자산인 금값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 중앙은행에서 이 기준금리를 당분간 미룰 거야 라고 발표하면서 금값이 순간적으로 오르게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미국의 관세를 부과하면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즉 물가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관세를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관세를 과다하게 부과하거나 관세를 안 받던 걸 받게 되면 이 나라의 경제가 흔들릴 수가 있고요. 결국 물가가 올라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안전자산인 금에 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값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금값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결국 금은 미국의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금의 시세를 보면요.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또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과 관련해서 크고 작은 이슈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는 예측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기대 심리 속에서 금테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금테크를 하는 방법 3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물금을 투자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금을 직접 사서 집에다가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을 직접 사서 보관하시는 분들의 유형을 보면요. 자, 부동산처럼 이게 공식적으로 재산평가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사람이 금을 얼마나 보유를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따라서 재산세라던가 각종 세금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즉, 재산을 어떤 용도로 보관을 했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로 증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나 딸한테 증여를 하고 싶은데 돈으로 주게 되면 증여세를 물게 되죠. 그런데 금으로 주게 되면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나라의 재난이나 전쟁이 났어요.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화폐는 종이 조각, 즉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고요. 은행과 증권사는 문을 닫게 되는데요. 이 금을 갖고 있으면 내가 해외로 도피하거나 해외로 나갔을 때 이 금을 가지고 나가면 금은 통용되기 때문에, 즉 화폐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금값이 오르면 이익에 따른 세금이 붙지가 않는데요. 즉 전액 다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금으로 내가 어떤 차익을 남겼을 때 세금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실물 금을 사게 되면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즉 살 때 부가가치세 10%와 관세, 공인비, 이런 유지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살 때 가격과 팔 때 가격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금을 살 때 금 시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바일, 즉 핸드폰으로 한국금거래소 어플을 깔으시거나 인터넷으로 한국금거래소라고 치시면 되시는데요. 자, 모바일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금거래소 어플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살 때와 내가 팔 때가 있는데요. 자, 순금 시세가 24K 금 한돈의 가격입니다. 여기 보시면 29만 7,500원에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VAT 별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9,750원에 10%를 더한 금액인 21만 7,250원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골드바에 들어가시게 되면 자, 여기 한돈이 23만 4천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왜 21만 7,250원이 아니라 23만 4천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차액분, 즉 16,750원이란 돈은 바로 공인비, 관세, 매장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게 별도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골드바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금 한돈 가격이 23만 4천원에 구매를 하게 되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이 이 금을 샀다가 되팔려고 한다라고 하면 내가 팔 때 금액 있죠? 이 18만 6천원에 판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살 때는 23만 4천원에 샀지만 팔 때는 18만 6천원에 팔게 되는 거죠. 그럼 손해죠? 그러니까 금 가격이 내가 팔 때 가격이 내가 산 가격보다, 즉 23만 4천원보다 높아져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실물을 보관하는 것은 살 때보다 무조건 20% 이상 올라야 여러분이 파실 때 이득을 보실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난 나이가 있어서 금을 보유하고 싶고 이렇게라도 난 그냥 하고 싶어. 나 그냥 장기적으로 그냥 갖고 있을래.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간단하지만 소소한 꿀팁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금 거래소에 가셔서 금을 사실 때 팔찌라던가 반지 이런 걸로 순금으로 사시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는 디자인 공인비가 더 추가적으로 붙기 때문에 수수료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드바로 구매를 하시는 게 더 좋으시고요. 이 골드바를 전통시장에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금거래소, 금은방에서 받는 곳이 있고 안 받는 곳이 있어요. 자, 이거를 문의를 먼저 해보시고 받는다 라고 하시면 은행에서, 즉 지정된 은행에서 매달 30만 원씩 1인당 5%를 해주고요. 또 명절이나 설에 10%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할인되는 것들을 사서 이걸로 골드바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제로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금고엄마입니다. 오늘은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해서 한국금거래소에서 금을 직접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해서 금을 사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금 한돈을 제가 사러 왔습니다. 지금 금 한돈의 가격이 이렇게도 살 수 있는데요. 금 한돈의 가격이 지금 현재 얼마인가요? 네, 오늘 기준으로 네. 골드바 한돈짜리 골드바 판매 시세가 23만 4천 원이에요. 23만 4천 원이요? 여기에는 세금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부가세랑 이런 거 전체 다 포함되어 있고요. 네. 저희 그날 네. 판매 시세가 결정되는데 오늘 시세가 23만 4천 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부가세는 몇 퍼센트 붙는 거예요? 부가세는 판매 금액에서 10%가 더 있고요. 그러면은 팔 때는 부가세가 들어가나요? 고객님께서 매도하실 때는 부가세랑은 전혀 상관없이 거래가 되고요. 지금 그러면 팔 때는 얼마인가요? 네, 오늘 기준으로 매입 기준 시세가 18만 6천 원이 됩니다. 18만 6천 원이구나. 그러면은 제가 온누리 상품권으로 한번 구매를 해볼게요. 네,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네, 23만 4천 원이고요. 추가적으로 뭐 네. 골드바나 이런 거는 더 뭐 구매를 또 할 수가 있나요? 온누리 상품권으로? 골드바 구매하신 데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지역별로 네. 상권에 따라서 온누리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는 지점이 있고 수령할 수 없는 지점도 있고요. 네. 그러면 그건 어떤 식으로 확인이 되나요? 뭐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을 한다는 그런 게 있나요?
그거를 별도로 표시가 되질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네. 3본점 같은 경우는 네. 이 지역 상권 전체가 온누리 네.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전통 상권으로 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유용한 정보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금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여러분 이 꿀팁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해서 금을 구매해 보았는데요. 아, 뭐야, 온누리 상품권으로 많이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가끔 이렇게 온누리 상품권을 좀 10% 할 때 모아놨다가 한 돈이라던가 두 돈이라던가 이렇게 사실 수 있는 그런 팁이 있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단점이 있다면 금을 보관하기 위해서 또 금보도 사야 되고 또 이거를 위험해 보일 수가 있잖아요. 또 부가가치세도 붙고 각종 수수료도 붙기 때문에 시세 차익으로 큰 이득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부가 끝났고요. 은행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골드 통장과 증권회사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KRS 금시장에 대해서 이어진 2부에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